우리는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집결했다. 아까 키는 우리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 보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션이랑 스킨 뺏겼다면서요? 뺏겼어요. 왜 뺏겼어요? 안 된대요, 많이. 중국 가기 전에 기분 어떠세요? 가서 장기 매매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왔습니다. And for your safety, please keep your seatbelt fastened while sitting. The current weather at Delhi and Jewish Israel police shelters and assembly, please. 바깥 풍경을 감상하던 중 어느새 중국 대련공항에 도착하였다.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공항에 나와서 가이드님이신 주따거 형님을 만난 뒤 버스를 타고 음식집으로 향했다. 가는데 중국 교통은 정말 혼란스러웠다. 어느새 점심을 때운 음식점에 도착하였다. 음식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중국에서의 첫 식사. 먹방을 좀 맛있다. 좀 내려놔. 백금씨? 완승. 아, 고추장의 완성. 근신씨? 물이 가장 맛있습니다. 맞아요. 물이 가장 맛있어요. 우린 기차역에 도착해서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차역 안 매점에 가서 구경을 하였다. 닭발 좀 먹어봐. 맛 좀 가르쳐줘봐. 오빠, 오빠가 와, 맛있겠다. 걸리거나 배탈 나면 어떡해? 형님. 야, 어때? 맛있냐? 맛있어요. 맛있어? 한 입만, 한 입만. 드디어 침대 칸이 있는 기차에 올라탔다. 처음엔 담배 냄새가 심해서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우린 바둑이나 트럼프로 시간을 때웠다. 첫째 날 마디매즘. 내일 갈 유적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꿈나라로 향했다. 중국에 온 지 이틀째 아침. 껴지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하는 우리들. 그런데 어째 식사가 많이 부실해 보인다. 비빔밥 어땠어요? 우주하는 거 봤어요. 공중분해 시켰어요? 비빔밥 어때? 비빔밥이요? 맛있어요. 우리는 오늘의 첫 목적지인 백두산에 가기 위해 송강하역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탑승한다. 다른 형들보다도 열심히 운전기사 아저씨를 도와주는 짐꾼 태양이. 여기는 백두산의 셔틀버스를 타는 곳.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매표소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1분 늦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1시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1시간을 잘 참고 견딘 우리들은 백두산의 셔틀버스를 탑승한다. 북한 기준 해발 2750m에 화산인 백두산. 이 백두산은 중국에서 장백산으로 불리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지낸 영산이기도 하다. 여기서부터는 1400여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날씨가 생각보다 춥다.
저희 지금 러시아에 와 있어요. 소라몬 씨, 추위는 극복하는 겁니다. 상의탈이 실시. 상의탈이 실시. 그런데 어째 올라가는 내내 안개가 껴있는 것이 좀 걱정된다. 저쪽 길은 뭐냐? 선생님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쌤 기분이 어떤가요? 아직은 할만합니다. 드디어 백두산 정상.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백두산의 기운을 받은 것과 삼시치루 경계비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금강 대협곡.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킬 때 용암이 흐르던 자리가 오랜 세월 풍화 씻겨 이루어진 협곡으로 크기는 폭이 평균 120m, 깊이는 평균 80m이고 길이는 10km나 되어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촬영분이 날아가서 아쉽게도 그 장관은 영상에 담지 못했다. 그 대신 귀여운 나무루지를 드리겠다. 지금은 즐거운 점심시간. 양꼬 심심다운데. 이번 점심 메뉴는 제법 한국식과 비슷한 듯하다. 우방님 잘 먹고 있어? 바람이가 회전하는 식탁을 이용하여 재치있게 영상을 찍었다. 안녕하세요. 그런 거를 저녁 인사해요. 어떠 대고 얼굴 대서. 그래 사생팬. 선생님 인사하세요. 아니요. 사생팬은 안녕. 맞아. 회사 앞에 하나 인사해. 자기 속옷을 야 이거 빵이야. 던질 때.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버스를 타고 통화시로 향한다. 이곳 통화시는 원래 발전이 별로 안 된 곳이었지만 백두산 관광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다 보니 요즘은 관광 도시로 발달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식당. 한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서인지 중국 국기와 한국의 국기가 함께 걸려있다. 음식도 나름 한국식과 비슷하다. 부추 있어. 이게 한식이에요? Give me some water, please. 얘들아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일정 공지와 그 버스를 타야 돼요. 오늘 하루 반성할 부분을 돌아보며 힘들었던 하루를 마친다. 일단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그 백두산 1분 늦어가지고 못 갔어요. 오늘은 9월 26일. 우린 여러 가지 고구려 유적들이 모여 있는 집안시로 이동했다. 첫 번째로 광개토 대왕비를 구경했다. 광개토 대왕비는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약 아파트 4층 높이로 네 면에 각기 다른 내용이 쓰여져 있다. 화성이랑 별 거냐 몰라. 1면에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 신화가 적혀 있고 2면에는 주몽이 아들 유리왕의 이야기가, 3면에는 광개토 대왕의 일생이, 4면에는 비를 관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두 번째 탐방 장소는 광개토 대왕릉이다. 이것은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다. 우산하 고분군 내에 있는 무덤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다 무너져 내려서 돌과 흙으로 된 작은 동산 같았다. 세 번째로 장군총을 찾아갔다. 저기 장군총이 보인다. 일단 설명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총은 한국 역사학자들은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누구의 무덤인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끝에 릉 대신 총이 붙는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랫돌과 윗돌이 이빨이 맞아야 돼요. 그것을 구랭이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아랫돌을 석축을 한 다음 그 위에
이 웃돌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 턱을 만들어줬어요. 밀려나지 않도록. 이제 마지막 고구려 유적으로 5회분 오금묘를 관람했다. 5회분 오호묘는 5개의 무덤들 중 5번째 무덤이다. 그래서 오호묘이며 고구려 군사가 쓰는 투구인 회를 닮았다 해서 오회분이라 부른다. 원래 옛날에는 이 무덤 전체를 다 이 5개 무덤을 오픈을 했는데 벽화가 너무 지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한 개만 좀 오픈을 해주거든요. 무덤 안쪽은 촬영이 금지되었다. 안쪽엔 각종 신과 동물들이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정말 예뻤는데 촬영을 못해 안타까웠다. 다음은 북한 만포마을을 보트를 타고 조망하러 갔다. 북한 주민을 이때 처음 봤다. 옥수수 추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저렇게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제대로 이빨 오늘 타 거꾸로 해보자. 안돼, 사람이 와야 돼. 크는 거 아니야? 배 타는 건 무척 재미있었다. 바로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우린 통화시로 이동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숙소로 갔다. 오늘 마디매즘 시간에는 퀴즈 대회도 했다. 숙소에 들어오기 전에 과일을 잔뜩 사놓아서 문제를 하나 맞히면 과일 한 조각 먹는 식으로 진행했다. 저 6대왕은 누구였을까요? 소수리왕! 아닙니다. 이렇게 퀴즈 대회로 우린 하루를 마쳤다. 오늘은 오녀산성, 즉 졸본성에 가는 날이다. 호텔에서 아침을 너무 늦게 먹고 8시 50분이나 되어서야 버스를 탔다. 저 흰옷을 입은 여성 가이드님은 만주어를 못하시는 우리의 주따꺼 형님을 보조해서 어제까지 식당과 호텔에서 통역을 해주셨다. 오녀산성에 올라가기 전 먼저 오녀산성 박물관에 들렸다. 오녀산성 박물관은 카메라 촬영이 불가하였다. 박물관 안에는 고조선 시대, 즉 한사군의 위치를 다르게 표시하고 만리장성의 위치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 우리의 옛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 고구려 시조비라고 써져 있는 비석에서 단체 사진 한 컷을 찍었다. 오녀산성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구불길을 따라 올라갔다. 버스가 빵빵대는 이유는 커브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함이다. 즉 빵빵대면 안 보이는 차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오녀산성에 다다르고 버스에서 내렸다. 이제 등산을 시작했다. 18반이라고 써져 있는 안내판이 보였다. 18반은 옛 고구려인들이 말들도 산에 올라갈 수 있게 18개의 커브길로 굽이굽이 완만하게 만든 길이다. 올라가는 도중 축구공같이 생긴 버섯도 보았다. 그렇게 한 30분을 더 올라갔다. 산에 다 올라갔을 때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 정상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우비를 단체로 사 입었다. 지금 보이는 것은 1호 대형 건축기지로 고구려 왕궁으로 추정되는 자리이다. 오녀산성에서 원래 아래에 비리수가 있어서 보면 멋있는데 비가 와서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빨리 관람하고 내려왔다. 점심은 발족과 소세지와 풀떼기가 나온 음식점으로 갔다. 밥 먹자. 밥은 조금만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비닐에서 닭 먹는 거 찍어야 닭발은 정말 맛있는데 중국이 있어요. 닭발은. 점심을 다 먹고 압록강변에 있는 유람선을 타러 갔다. 저기에 보이는 것은 우리 양식장이다. 유람선 선착장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출발했다. 산성에
유람선 관광을 끝내고 박작성으로 출발했다. 박작성은 우리의 옛 고구려의 성이지만 중국이 동북궁정으로 만리장성의 동단이라고 주장하며 호랑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호산장성이라고 잘못된 이름이 붙게 되었다. 박작성을 내려와서 단동으로 이동했다. 저녁은 꿀꿀이래 나는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다. 마지막 밤 마디매즘 회의를 시작했다. 마지막 날 마디매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당동 시내가 다른 중국의 동네보다 훨씬 활발해 보이고 한국과 느낌이 비슷했다. 전쟁 시기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한 다리입니다. 버스를 타고 단동철교에 갔다. 봐요. 왜냐면 다 키가 작으니까. 압록강 단교는 6.25 때 미국군이 철교를 통해 넘어오는 중공군을 막기 위해 파괴시켰다고 했다. 단동 시내와 북한 신의주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심하게 났다. 단교가 끊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왔다. 가자, 얼른 가자. 단교에서 관람을 마치고 다시 다리를 내려왔다. 버스를 타고 항미원주기념관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항미원주기념관이 현재 공사 중이라서 위에 있는 금강산 공원에 놀러왔다. 금강산 공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있었다. 계속 걸어가니 동물원도 나왔다. 동물원에서 여러가지 동물들을 보았다. 금강산 공원을 나와서 마지막으로 기념품점을 들렸다. 점심을 다 먹고 3시간 정도를 달려서 1일차에 출발한 대련시로 이동했다. 대련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했다. 가이드님에게 수속 설명을 듣고 헤어졌다. 기부천사 재원이는 오늘도 다름없이 고추 참치를 세간에게 뺏겼다. 인천공항에는 8시 30분쯤에 도착했다. 짐을 찾고 세관을 나와서 부모님들과 만났다. 그렇게 중국 탐방은 끝이 났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게 떠나온 이번 동북아 탐방 프로젝트. 때로는 유적들의 웅장한 자태에 놀라고 때로는 역사 왜곡과 관리가 부실한 여러 유물들의 모습에 화가 나고 또 때로는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인 북한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낀 우리들. 타지에서 낯선 음식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여정을 끝마쳐온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주따크 가이드님, 이번 여정을 보내주신 부모님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전인 학생입니다.